지금부터 돈 버는 글쓰기 천재가 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 경우는 글쓰기 자체를 30년 넘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무슨 글쓰기 전공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걸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나서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하루에 1억 넘게도 벌게 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로 전자책도 쓰고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그게 뭐냐? 돈 버는 글쓰기가 잘 된 이유가 대체 뭐냐? 자, 글창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서점에도 좀 갔다 왔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만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살 수 있죠. 이게 뭐 람보르기니든 아니면 100억짜리 청담동에 있는 뭐 빌라든 아파트든 그 여행도 막 다니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돈 같은 게 뭐냐면 글인데 글만 잘 쓰면 어떤 사업도 성공을 시킵니다. 이게 매출이든 뭐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든 그러니까 내 글을 누가 봤는데 그 본 사람이 마치 나를 천재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내 생각을 어떻게 알지? 라는 그런 글. 그게 바로 현실에는 돈이고 온라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글은 대체 누가 쓸 수 있는 걸까? 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수준, 이런 경지의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는 무조건 클릭되는 뭐 블로그 포스팅, 레드센스 이런 거 써서 월 1,000만 원 넘게 벌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글 한 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말 멋진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작가든지 뭐 기자 이런 것도 이제 되고 싶은 분들 계실 거고. 좀 더 생각해 보면 리뷰글부터 기자처럼 글 쓰는 법 또는 연설문부터 유튜브 대본까지 심지어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초단기간에 부업으로만 수백에서 수천만 원 벌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글쓰기가 분명히 마음에 걸리실 거예요. 다만 또 대다수 분들은 그런 글쓰기가 일일 1포스팅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기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무 쓸데없는 포스팅이나 올리고 아니면 자기 감상이나 어떤 느낌을 적는 글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에세이나 일기를 쓰는 거죠. 이런 글은 돈 버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시간 낭비예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판매글 쓴다면 모를까? 매일 쓴다면. 그런 건 좋습니다. 왜냐면 돈하고 가까운 글이니까요. 뭐 무슨 팔이라고 욕은 먹을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이런 판매글을 쓰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돈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우리는 판매글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지금 만약 출발선에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돈 버는 글쓰기 천재가 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 경우는 글쓰기 자체를 30년 넘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무슨 글쓰기 전공이 아닙니다. 저도. 무엇보다 글쓰기로 밥 먹고 산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을 안 뒤부터는 제가 한 5, 6개월 만에 글쓰기가 바로 본업이 됐어요. 돈이 벌렸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안 건 아니고 실은 저한테도 이걸 알려준 사수가 있었어요. 스승님이죠. 제가 이걸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나서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1억 넘게도 벌게 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무리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도 쉽게 써서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생긴 겁니다. 이걸로 전자책도 쓰고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월 매출 한 2, 3억 이상 높아질 예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김승호 회장님처럼 그런 부자는 못 되지만 제 예전에 비한다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더 놀랍죠. 저는 이 업계에서 한 중상위권 정도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 수백에서 수천 정도는 벌 수 있는 역량을 전부 갖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아신다면. 그럼 대체 그게 뭐냐? 돈 버는 글쓰기가 잘 된 이유가 대체 뭐냐? 바로 잡지예요. 잡지. 이런 잡지. 이런 종류들의 잡지들이 되게 많죠. 분야들마다 되게 많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있고 뭐 자동차 잡지도 있고 게임 잡지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잡지들을 가지고서 나의 글쓰기 능력을 마치 엄청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능력을 키우느냐? 이 잡지를 잡고서 하루에 10개씩 필사합니다. 그게 끝이야. 하나 필사하는데 적게는 20분에서 30분, 길게는 한두 시간도 걸립니다. 글이 짧은 글이 있고 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하는데 하루 최소 200분에서 심지어 10시간 정도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쉬기도 했지만 저도 이 작업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2달만 해보세요. 그리고 컴퓨터가 아니라 손글씨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났고 저는 그렇게 하니까 하루 이틀 만에 이 볼펜 한 개씩은 달아서 버릴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고생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이제 손이 여기가 이제 찢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여기가 보통 찢어져요. 보통 굳은 살 베이고 처음에는 피가 나서 쓰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다 뿐 이제 그 뒤부터는 괜찮아요. 그럼 이런 잡지는 대체 왜 필사하느냐? 즉 왜 베껴쓰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대다수 분들은 검증도 안 된 블로그 포스팅이나 수준 낮은 글들을 지금도 주로 접하고 그거 갖고 학습하실 거예요. 그리고 글 몇백 개도 안 써본 사람한테 돈 수백만 원 써가면서 강의도 듣고 계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글은 배웠는데 돈 벌었다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런 잡지들은 검증된 글만 실립니다. 이런 어중이 떠중이 쓴 그런 똥글 아니에요. 하나하나 진짜 업계 최고들이 쓰는 글들이 여기에 다 실려 있어요. 들어가는 그 기고 글들을 제외하고 내부에서 쓴 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들이 쓴 글들은 수십 번씩 까이는데 진짜 쌍욕을 먹고 그렇게 몇 번 반려당하고 보류당하고 다시 해와라는 그런 소리가 들어가면 뭐 최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슷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글들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글이 읽혀져야 되거든. 제1 원칙이 또 하나가 있죠. 여기에 니들 얘기가 아니고 내가 궁금한 그 얘기가 들어있어? 게임 잡지면 어때요? 나 이번에 디아블로 4 뭐 시즌2 이런 거 나오는데 디아블로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거에 대한 광팬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내용, 시즌2에 뭐가 담겼는지, 아이폰이 만약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번 업데이트에 어떤 게 담겼는지, 그런 거는 리뷰어들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콘텐츠가 있거나 아니면 디아블로 같은 뭐 블리자드사를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 그런 글을 쓰고 리뷰를 할 수 있나? 절대 아니죠. 내가 그냥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미리 보여주거나 정리해서 보여주기만 해도 대형 인플루언서가 되고 저처럼 이렇게 어떤 돈 버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인플루언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바탕이 되는 어떤 이 말을 풀어내는 능력, 아니면 남들의 생각을 읽는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서. 이런 글들이 결국엔 안 까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이 대상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적시에 잘 집어서 여기 잘 담고 그 문제들, 의문점들, 호기심들을 해소해주는 그런 결과가 된 게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글들인 거예요. 이 글들을 갖고 우리가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정도만 필사를 해도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걸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저는 그냥 이 고마운 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 맛나게 먹었을 뿐이에요. 마치 이제 어떤 랍스터나 아니면 툭불 한우가 나오는 뭐 최고급 뷔페에 와 있는 게 바로 이거다 잡지라는 게.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이 글을 필사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사라는 작업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알아야 되지만 그 전에 이런 개똥 같은 걸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마 대다수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장 글쓰기가 갈급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제 우리가 한국하고 이제 베트남하고 축구 경기를 했었죠. 제가 이거 봤는데 한국이 6대0으로 이겼어요. 다른 선수들도 되게 잘했지만 유명한 뭐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이분들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TV로 보니까 이 선수들이 구사한 어떤 1대1 뭐 돌파 기술이나 페이크 동작, 뭐 개인기, 슈팅하는 모습들이 다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이걸 못하냐? 그럼 베트남 선수들은 이걸 몰라서 한국에 6대0으로 졌느냐? 아니죠. 그분들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도 국대인데 아무리 실력차가 나봐야 2배, 3배가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났을 겁니다. 높이뛰기에서도 어떻습니까? 우상혁 선수도 2, 3cm 차이로 은메달 딴 거예요. 막 1m씩 더 못 뛰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실력이라는 게 무슨 막 몇십 배씩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이라면. 뭐 인간 대 뭐 킹콩 고릴라면 모를까? 키도 막 1, 20cm씩 차이지 누구는 막 5m고 누구는 뭐 20m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차이에서 연봉이 2천이냐 아니면 300억이냐 갈리는 거죠. 이게 수학 점수도 어떻습니까? 80점, 90점까지는 서너 달 잠 안 자고 하면 영구도 그 점수는 맞아요. 너무 옛날 분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 90점에서 만점 받기까지는 다른 걸 다 희생하고 이것만 했을 때나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90점에 도달했을 때보다 그 이후가 몇 배는 더 걸리죠. 몇 점 더 따는 게.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이렇게 90점 맞으려고 하고 100점 만점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50점 정도라는 그 베이스는 있거든. 모국어, 한국어니까. 그럼 80점, 90점, 100점 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저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느냐? 그렇다면 그걸 얻고 싶다면 그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설렁탕 먹을래도 10,000원은 내야 먹죠. 그게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잡지에 나온 포스팅이나 칼럼을 하루에 10개씩 필사하는 건 이게 뭐냐면 그렇게 내 점수를 50점에서 70점, 80점, 90점 그리고 100점으로 높인 그런 행동이라는 거고 바로 이런 행동이 대가를 지불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먹고 사는 그 실력의 원천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100억 부자라면 자식한테 몇십억은 물려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잘난 부모가 가진 경험과 어떤 지식까지 자식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만약 실력이 내 두뇌로 이식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전 재산 뭐 30억을 내서라도 지식들을 전부 사서 제 머리에다 전부 이식할 거예요. 지금 나사에서 일하는 천재들의 지식들을 그냥 전부 사서 넣으면 나도 그 사람들이 수십 년 고생해서 얻은 지식을 그런 인사이트를 1초 만에 얻게 되는 거니까 같은 천재가 되는 거죠. 같은 레벨이.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실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실력은 이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만 얻어진다는 점, 즉 세상에는 돈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 그냥은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 실력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수가 알려준 대로 잡지 필사를 매일 했습니다. 이것만 내 실력을 늘려줄 거라는 확신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제 상태가 어떠냐면 연설문이든 아니면 한 줄 카피든 아니면 뭐 포스팅이든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글도 평균보다는 훨씬 잘 쓸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귀찮아서 안 쓰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 허들을 저는 넘어봤기 때문에 뭐 필요한 어떤 형태의 글에
글에 대해서는 뭐 잡지를 펼쳐보고 아니면 벤치마킹만 해도 작품이 나와요. 찾아보고 그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잡지에 보이는 이런 글들은 외부 필진들도 쓰긴 하지만 내부 에디터나 직원들이 쓰는 그런 글들이 훨씬 많죠. 이런 글들은 최소 여러 번에서 몇십 번까지는 까이고 나온 글들입니다. 이게 편집장이든 누구한테 돼지게 맞고 나온 글이야.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상업적인 글쓰기 중에서는 얘가 끝판왕이에요. 잡지에 들어있는 글들이 그 퀄리티가.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업계 인식이고 당연한 거예요. 잡지 말고 정말 좋은 책 한 권도 필사거리가 됩니다. 자기 분야라면 특히나 더 공부도 되겠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더뎌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는 해내고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 바로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상업적인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잡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상업적인 게 바로 잡지거든요. 이걸 진작에 알던 사람들은 지금도 모든 정보를 이런 잡지에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썸네일 카피든 포스팅이든 뭐 리뷰 글쓰기든 뭐 어떤 방법이든 전부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이 여기 있는 글은 정제돼 있고 또 어려운 걸 쉽게 풀어냈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도록 만들어진 글쓰기, 그런 글쓰기들로 꽉 차 있는 게 바로 이 잡지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너무 많았고 할 일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한 줄이면 끝나는 영상인데 자신의 분야에서 반드시 잡지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건강부터 게임, 오토바이부터 성인 잡지까지 서점에 가면 모든 종류의 잡지가 다 있죠. 그 잡지들을 중고를 사시던 새 걸 사시던 쭉 다 사세요. 전부 그렇게 3회독을 하세요, 최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글을 보면 안목이 높아집니다. 이건 일주일이면 돼요. 내 안목을 높이는데. 그 다음에 최근 잡지부터 하루에 10개씩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글들, 사소하다고 지나치지 말고 모든 표현 전부 다 필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냐? 뭐 아까도 축구 말씀드렸지만 일단 축구 경기만 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별 얘기 다 할 수 있죠. 이제는 필드에 나가서 실제 프로처럼 볼까지 차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 다 필사를 해봤거든. 이거 힘든 거예요. 그것도 동네 조기축구 아저씨한테 배운 그런 실력이 아니라 네이마르한테 배운 겁니다. 은바페한테 배운 거야. 선생이 인류니까 나도 실력이 일치월장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지금도 글쓰기조차 안 해본 분들이 90%는 넘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필사 과정만 진짜 2달만 거쳐보세요. 무조건 80점 됩니다. 게임 끝이라고요. 저는 참고로 제 수준이 지금 7, 80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블로그 포스팅? 그런 건 그냥 껌이야. 애들 장난이에요. 쓸데없는 글은 안 쓰게 됩니다. 잡지 글들은 하나같이 또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리 딱딱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글이 정말 잘 읽힌다는 거예요. 후루룩 이렇게. 그렇지 않다면 절대 잡지 지면에 실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글들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용은 전부 빠져서 그렇습니다. 몇 번 계속 쳐낸 글들이야 그게. 또 거기에다가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글을 읽는 독자들 그 눈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글을 쓰신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 똑똑해 보이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잡지 속에는 한 줄 카피부터 축한말, 인사말, 제품 소개나 리뷰, 뭐 판매글, 홍보글까지 우리가 살면서 써야 되는 그런 형태의 글들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런 글들을 전부 능수능란하게 잘 쓰게 됐는데 돈을 못 번다? 말이 안 되죠. 돈은 이꼬르 글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2달 동안 내가 이제 필사를 거쳤어요. 그럼 그 뒤에는 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아웃풋을 해야 돼. 지금까지 무작위적인 인풋을 통해서 엄청나게 나의 어떤 패시브적인 능력을 굉장히 키워놓은 건데 실력이 굉장히 키워졌다고 당연히 아웃풋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나는 이런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앞단에도 이제 판매글을 말씀드렸는데 판매글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지만 실은 판매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러운 사람들인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팔 게 있으니까 판매글이라도 쓰는 거야. 그게 팔리든 안 팔리든. 근데 그거조차 없는 사람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분들한테 더 강력한 팁이 있죠. 오히려 판매할 게 없으니까 나는 뭘 하냐면 남의 컨텐츠를 빌어서 내가 그거 갖고도 아웃풋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대형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뭐 IT 계통에서는 있어 그분이 있고 자동차 이거 리뷰하는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많거든요. 몇백만에서 몇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분들 되게 많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어떤 거 이런 데를 제조하는 뭐 삼성이나 애플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도 아니야. 그냥 이 제품을 쓰고서 리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재미있게 말을 펼쳐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똑똑하다. 그리고 되게 재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거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유튜브나 글을 쓰면서 자기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기준이 없고 되게 멀어. 그런 경우에는 내 의욕이 굉장히 하늘을 찌르고 뛰어난 사람만이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돈을 버는 그 단계에 접어드는데 그게 보통 5년, 10년도 걸려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달, 3달이면 충분하다는 점이에요. 그 기초 소양이 다 갖춰지는 거고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영상이든 글이든 말이든 이 사람들 말이 내 귀에 찰떡같이 들어오고 시청자나 독자들을 사로잡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트레이닝들이 남들이 가르쳐줄 수 있다? 선생들이 있으면 일일이 가르쳐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내가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도 말씀드렸고요. 또 웃긴 건 뭐냐면 내가만 아이템이 있어. 그러면 더 좋게 나갈 수도 있어요. 뭐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책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강의자로 나서서 한 번에 더 많은 임팩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내 스스로 얻어낸 내 실력을 발휘하는 그 기회가 또 되는 거죠.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2달 필사를 먼저 했어요. 아이템이 없다. 그럼 리뷰어가 되세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책 한 권도 못 읽어? 책 한 권 읽고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몇 개, 두세 개도 찝어내지 못해서 그런 글도 못 써? 그럼 말이 안 되죠. 책 잘 리뷰해서 그 글만 올려보세요. 광고주들한테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바로 보고 연락 옵니다. 그런 영상을 찍으면 더 빨리 가겠죠. 유튜브 찍으면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니까. 그리고 글보다는 영상이 더 힘이 세니까 더 많은 출판사한테 눈에 띄겠죠. 저도 뭐 출판사에서 많이 리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선별해서 받고 있긴 합니다만, 또 아이템이 있다면, 지금 없는 상태가 있다면 전자책 쓰세요. 강의하시고 자기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상대방들한테 도움을 주셔서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건 내 컨텐츠가 있을 때, 없을 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사람들이 한 번 보면 매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싶다, 또는 아무리 어려운 주제도 누구든 쉽게 쓰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똑똑하게 보이고도 싶다, 그리고 카피부터 연설문까지, 그리고 영업 멘트부터 심지어 유튜브 스크립트까지 돈 안 들이고 전부 마스터하고 싶다, 그런 글쓰기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러면 이게 답입니다. 바로 잡지. 잡지 필사 그 영상에 대해서 올렸을 때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하긴 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실 테니까 이 영상 말미에다가 잡지 필사 내용을 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잡지 필사가 왜 이렇게 관심을 끌었냐면,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매일 그거 잠깐 하는 것만으로도 글쓰기로 1억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하면서 꿀 빨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잡지 필사를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진짜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이유. 이거는 네일 아트든 아니면 뭐 미용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든 블로거든 뭐 유튜버든 전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첫 번째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필사라는 걸 하거든요. 잡지 필사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의 어떤 교과서가 될 만한 사회심리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행동경제학. 저는 이제 제 분야밖에 잘 모르긴 하니까 이렇게 이제 또 고소가 되거나 뭐 교과서가 되는 그런 수준의 책들은 필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이 갖는 의미인데, 이거 정말 제가 깨닫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걸 모르면 고비용 구조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모국어 한국어인데 내가 이미 말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런 거죠. 말은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표현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어요. 남을 뭐 설득하는 어떤 글일 수도 있겠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가령 어떤 보고가 있어. 보고를 내가 먹었는데 죽은 거야. 다음에 또 태어났어. 보고를 또 먹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냥 단순히 보고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 안에 피랑 내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해해서 봤더니 왜 그런 거 하니? 사람들이 자꾸 죽는 이유가, 이걸 많이 몰랐다면, 피 그리고 내장이라는 이 말을 몰랐다면 내 자식한테 또는 내 배우자한테, 내 부모한테 그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야, 피랑 내장은 빼고 다 씻어서 먹어야 돼. 나머지 살은 먹어도 괜찮대. 라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그랬겠죠. 그럼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절세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절세법, 세금은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야 되는 그거잖아요. 세금. 그런데 내가 절세법이라는 단어만 알았어. 근데 이 뜻을 정확하게 모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르는 데서 끝나지 않아.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인 사람하고 나누는 거가 이 말에서도 똑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지. 내가 100만 원만 낼 수 있었어.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런데 이 절세법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아니 100만 원만 내도 되는 거를 300만 원 이상을 내버렸어.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내도 되는 거를 50만 원밖에 안 냈어. 탈세가 아니라 절세법이에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또 이런 겁니다. 마치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휴대폰 매장이 있는데 여기 휴대폰 매장에서는 아이폰 15를 100만 원에 준대요. 근데 여기 휴대폰 매장은 20만 원에 준대. 어디 가서 살까요? 당연히 20만 원짜리 살 거예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사례죠, 이게. 아니 당연히 알면 일로 가지. 안 그래요. 말을 모르는 게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고비용 구조.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100만 원 내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KTX를 타는데 복지카드나 아니면 다른 뭐 신분상에 뭐가 있으면은 50%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도 벌써 50% 이상의 차이가 발생이 되죠. 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특정적인 표현이라든지 개념들을 모른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일이 될까요? 대화조차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절대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겠죠. 사업은 망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죠. 이게 말이 갖는 의미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인식하고 있냐? 그리고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래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료의 단계고, 두 번째는 레시피의 단계, 즉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의 단계예요. 이건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뭐냐면 재현성, 재현력 이런 거야. 구현할 수 있냐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라면을 끓입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일단 이건 단계예요. 재료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고 레시피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고 기술은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 라면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짜파게티도 있고 그다음에 체크 스테이크도 있고 그 기생충에 나오는 짜파구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까지 알고 있어. 재료도 있고 레시피도 있어. 그런데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돈 못 버는 이유도 똑같죠. 우리가 온갖 방법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마지막에 많이 안 해봤어요.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 주변에 보면 순댓국이랑 아니면 뭐 감자탕집이랑 식당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제 사무실 주변이. 그런데 누가 이제 저한테 정보를 줬어요. 야, 여기 롯데백화점 8층에 직원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5,000원이야. 밥 한 끼 먹는데. 그럼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죠. 나한테 지식하고 정보가 들어왔어. 일단 1단계야. 고급 정보죠. 모르면 그 5,000원 내고 먹을 수 있는 거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10,000원 주고 해결해야 돼. 첫 번째 지식은 들어왔어. 그럼 두 번째 방법이야. 어떻게 가면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저 롯데백화점 8층. 알았어. 그럼 롯데백화점 8층은 내가 가본 적은 없는데 여기 살면서 갔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 실제 가봤더니? 제가 실제 갔거든요. 거기 직원들만 와서 먹는 데야. 일단은 첫 번째 막 쭈뼛쭈뼛해. 내가 외부인인데 들어가도 되나? 근데 뭐 경찰 아저씨들도 먹고 있네? 괜찮아. 들어갔더니 밥을 받는 데는 저기가 있는데 그냥이 아니고 식권을 사야 되네? 근데 식권 어디서 사지? 또 이제 두리번두리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벌써 이제 알겠죠. 쟤 외부인이구나. 그럼 벌써 마음이 힘들어. 나 방법 알았으면 다 된 줄 알았더니 어려운 상황인 거야 벌써. 근데 이리저리 막 두리번거리고 찾아 헤매다가 찾아보니까 식권 판매하는 곳이 저쪽에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또 식권을 구매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밥 타러 갔는데 식권을 또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갔더니 또 식권 넣는 그 함이 있더라고. 또 넣었어 거기다가. 넣고서 이제 그제서 이제 밥을 받아서 먹고 끝나고 나올 때도 마지막에 또 식기 반납하는 것도 몰라갖고 또 찾아서 넣고 그렇게 한 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기뻤을까 처음에? 반값에 먹어가지고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방법만 알면 다 된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행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 방법 이상 그 너머에서 보여지는 실제로 내가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난 또 어떻게 이렇게 겪어봤지? 오늘은 제가 세 번째 갔거든요 그 식당에. 오늘은 그냥 뭐 마치 이 조직에 처음부터 속했던 사람처럼 물까지 한 잔 쭉 먹고 나옵니다. 이게 실행해본 사람까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왔죠. 이게 이제 재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난 또 어떡합니까? 주변에 또 새로운 사무실에 누가 왔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죠? 야, 저 롯데백화점 8층에 가면은 야 5,000원에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면 그 들어가서 자질구레하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네 마음 감정 상태는 이럴 거고 또 배식군 어디고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설명이 쉽지 않죠. 그냥 야 8층 가서 식당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젠 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실은 그거는 지식이나 정보 딴 그 1단계 아니면 방법을 알고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돈 버는 건 어떻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 다닐 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입 볼 때 어떻습니까? 보통은 남들이 모르는 뭐 수험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1단계는 바로 해결이 돼요. 2단계는 뭐죠? 풀이법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한단 말이야. 보통은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면 우리가 최고점은 아니어도 고득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땐 그게 올바른 길이었어요. 올바른 선택이고. 근데 사회에 나갔더니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1, 2단계지만 어느 정도만 해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면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정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실행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본 사람하고 100번 해본 사람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다수는 뭐냐면 1, 2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자꾸도 강의 더 듣고 책 더 보고 이런다니까.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면 됐어요. 빨리 실행을 하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잡지필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잡지필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한 기본 개념들은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잡지필사 할 때 첫 번째로 자기 분야의 잡지를 또는 중요한 교과서를 필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식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 분야 지식이에요. 내 분야의 전문성이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내 분야 지식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고 얘는 정독을 해야 되고 필사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참고로 6개월 말씀드렸는데 대개는 아마 1, 2개월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왜냐면 그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지식은 속독이나 발췌독 안 됩니다. 정독을 다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2단계 지식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내 주변 지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 절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티켓팅 하는 방법이라든지 내 카테고리가 만약에 판매다. 근데 좀 넓히면 경제 경영까지는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카테고리 내에 속해 있는 약간 넓은 주제 같으면 이게 2단계 정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내 분야에 관련되지 않은 지식이 아닌 건데 사실은 핵심 분야는 아닌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교보문고에서도 베스트셀러가 이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경제 경영, 뭐 인문, 뭐 사회, 뭐 과학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나는 뭡니까? 경제 경영 속에서도 마케팅에서도 뭐 세일즈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일즈만 봐도 되지만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모르면 안 되겠죠. 경제 경영 전반에 걸친 개념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지식은 2단계 지식이라고 불러요. 나머지는 뭐냐면 내가 TV 보고 예능 보고 그냥 아니면 뭐 교양을 쌓거나 뭐 이런 것들을 3단계 지식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간 배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시면 시간 진짜 없거든요. 집에 가서 애 볼 시간도 없어요. 3단계 지식이 여기서 가장 재밌어. 감정적으로는. 근데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으려면 우리가 그 바라는 게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1시간을 투자해도 100시간의 효율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1단계
개인 핵심 지식 단계를 다루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2단계 지식, 약간 넓은 카테고리로 다루는 게 맞고, 내 분야 내에서도 3단계는 일단은 치워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실력을 쌓아야 되는 시기인데 이미 다 쌓아가지고 누가 와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태 같으면 얘는 보고 하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된 사람이 뭐 집에 가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뭐 TV 뭐 2시간씩 보고, 술 먹는데 뭐 4시간 5시간씩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풋 아웃풋 따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첫 단계는 1단계에서 확실하게 지식을 쌓는다, 이렇게 출발할게요. 그럼 잡지를 어떤 걸 고르냐? 저는 이제 저한테 어떤 분야의 잡지를 사면 좋을까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차에서 잡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브로드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판매를 해야지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로 현재 사업을 해나가고 있을 거고, 혹은 그럴 예정일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야 잡지가 안 보인다면, 그래서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나 아니면 HBR,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정도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경제 경영인데, 마케팅부터 세일즈부터 뭐 HR부터 뭐 다 들어있어요. 인사조직 이런 것들이 관련 없는 지식이 아니라 관련 있는 지식이 다 들어있고, 그 아티클 하나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좀 더 제가 한번 같이 볼 텐데, 거기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있죠? 그 분야에서만 다루는, 그 분야에서만 주로 말해지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들이.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그 중에 아는 말도 있고 모르는 말도 있어. 그러면 그냥 필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필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DBR 같은데 그 잡지 같은 게, 그런 잡지가 왜 좋냐면 앞에 요약이 하나 있어요. 요약 문단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이 요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글을 쓴 목적, 이 글에서 핵심 메시지, 에센스 한 방울, 그게 그거잖아요. 그걸 먼저 보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사전 지식을 갖고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가령 이런 것들이 나오죠. 마케팅에서 포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3C 혹시 알까? 근데 우리가 대화 중에 같은 마케팅 분야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나한테 일거리도 주고, 혹은 일거리도 저도 이제 받고 주고 할 텐데, 이 단어를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겠죠. 이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합니다. 이게 말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도 문제가 돼. 마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10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휴대폰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짜리 휴대폰 사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잡지 필사를 하실 때 처음부터까지 다 적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핵심 말, 핵심 표현, 핵심 단어, 전문 용어, 전문 개념, 그리고 내가 몰랐던 전반적인 말들을 전부 다 옆에다 따로 적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넘버링해서 전부 다 적습니다. 포피에서도 뭐 프로덕트는 뭐고, 사시에서는 뭐 컴페티터는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어떤 개념들이 막 나오겠죠. 뭐 ERRC도 나올 거고, 뭐 브리오도 나올 거고, 다양한 방법 또는 표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전에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가 영어 사전 펼쳐놓고 그렇게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똑같아. 깜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람의 문투, 필력, 문장력, 그리고 문장 구성 요소, 가치, 뭐 가독성 다 쓴 거잖아요. 그 아주 훌륭한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잡지라는 게 거기에 실릴 수 있는 조건이 그런 거거든. 거기에 더해서 내가 당장은 많이 모르지만 다 개념들이 많이 나온 거를 처음부터 다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아티클을 필사를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5시간, 6시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랬을 때 내가 첫 번째 단계였던 지식과 정보 단계를 채워나가기 시작해. 그럼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들이 튀어나와. 그 방법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포피나 3C나 이런 것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다음번에 또 지식과 정보를 쌓을 때는 내가 만약에 브리오 가격 책정 전문가 되고 싶으면 그것만 파는 거야. 일단은 당장 시간이 얼마 없죠. 브리오 가격 책정 전문가 되고 싶으면 가격 책정할 수 있는 그 방법론들만 또 따로 눈에 보일 거야.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발췌독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 의미라는 게. 그럼 가격 책정 분야에서만 전문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가 필사하고 다 알 필요는 없어졌어. 내 핵심 지식은 이제 가격 책정 분야에서만 전문가가 될 거니까. 아니면 뭐 DP 전문가, 아니면 웹 디자인 전문가.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이라는 거에 눈을 뜨는 순간 내가 흡수해야 되는 지식이 극도로 적어지면서 틈새 시장이 발생되면서 난 거기서 초고도의 전문가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잡지 필사의 의미는 그래서 이런 거야. 다시 재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무작위적인 인풋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현타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혹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주제가 나오기 시작해. 그게 바로 방법들이라는 거거든요. 방법들이라는 거야. 그것들을 알기 시작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방법에 맞게 내가 이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모든 뭐 뜬금없는 지식을 다 이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갈 길이 생겨요. 그 분야의 전문가 되고자 하는 열망도 생기고. 그러면 그 방법이 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행이라는 걸 하게 돼. 그럼 나는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가령 이런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기술의 단계인데 말하자면 숙련도의 단계고 재현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마치 아무리 좋은 라면재를 갖고 있더라도 그리고 레시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 끓여본 사람하고 100번, 1000번, 심지어 5000번 이상 끓여본 사람하고는 그 재현성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력이고 기술이죠. 지식만 있다고 실력이 높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 마케팅 전문가들이 1분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회사에 가서 조언을 해주는데 1분에 10만 원 받습니다. 60분이면 600만 원 받아요. 농담인 것 같죠? 이게 실력자들의 세계입니다. 앞서 지식 있고 방법만 있다면 어떤 마케팅 회사에 가서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천만에 해결도 못하고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한들 내가 컴퓨터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면 소용없듯이 그 복잡한 마케팅 세계에서 그 회사에 딱 맞는 혹은 그 개인에 딱 맞는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정답은 없지만 금방
금방 찾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내가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식이랑 방법 그 넘어서 실행을 계속한다. 그래서 테니스 처음 배우는 분도 이러죠. 막 이거 치는 방법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왜냐면 한번 폼이 맛이 들어버리면 이거 폼을 못 고쳐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 손흥정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손흥민이가 유튜브 보면서 예전에 그 호나우두 걸출한 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의 그 슛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절대 슛 못 차게 했어요. 기본기부터 먼저. 기본기부터.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재현력인 건데 내가 네이마르처럼 호나우두처럼 아니면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인 뭐 오타니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엄청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이거 갖고 안 돼요. 만 번, 10만 번 이렇게 하고 기본기를 갖추고 이렇게 이제 동작을 했을 때만 그리고 자기의 루틴을 지켰을 때만 나오는 그런 성과거든요. 예전에 아시아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통한다고 했습니까? 안 통했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박찬호가 가서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뭔가 한계를 깨부순 거야. 근데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는 이 기술, 숙련, 탑 플레이어들처럼 나도 그런 거를 구현해야겠다. 그런 걸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다라는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3단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잡지필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잡지필사가 거기에 보면 논문처럼 어떤 아니면 기사처럼 아티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게 있거든요. 가령 이런 거야. 뭐냐면 코카콜라가 시행했던 마케팅 전략이 있거든요. 경영 전략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마케팅 전략, 뭐 판매 세일 전략 이런 것들 실제 그 회사의 전략을 접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됐는지 혹은 어떤 효과가 훨씬 좋았고 어떤 효과는 좀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이 보고서들이 다 있어요. 이게 우리 MBA에서 배우는 거 석사과정에서는 그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케이스 스터디를 배우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거든요. 이런 DBR이나 HBR에는 그런 아주 놀라운 우리가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케이스 스터디를 다 또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그 안에 통계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나 뭐 학문적인 데이터도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 업계에 불어닥친 최신 지식도 다 들어있을 거예요. 지식과 정보 그다음에 방법론까지 다 들어있어. 그런데 거기에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갖고 실제 실행한 것까지 다 들어있네. 잡지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습니다. 물론 패션 잡지는 약간 다른 주제죠. 지금 뭐냐면 돈 버는 주제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패션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그걸 온라인상에 올려서 뭔가 DP를 해서 판매 매출이 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패션 잡지에도 모델들이 이렇게 포즈 잡은 거 있잖아. 우리도 똑같이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죠. 이게 실전인 거예요. 잡지가 주는 매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 1단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패션 잡지로 따지면 패션 트렌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찍는지 방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죠. 그 안에 말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계만의 표현, 전문 용어, 개념, 방법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실행할 수 있는 그 최종단의 그 글들도 다 들어있죠. 뭐냐면 판매글, 아니면 안내글, 뭐 소개글, 모델들의 포즈, 아니면 그 패션 잡지 내에서 소개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죠. 그 밑에 설명 있고 가격 있고 이걸 내 홈페이지에다 그대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재현하는 그 노력만 남은 거죠. 잡지 필사가 주는 이 효용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다. 그래서 1억을 버느냐? 1억보다 더 벌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잡지 필사고 우리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가령 이제 경험을 한다고 3단계 이제 숙련도를 쌓겠다고 내가 만약에 바리스타야. 방법도 다 알고 최신 지식도 다 알아. 근데 막상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처음부터 대로변에다가 막 1억, 2억, 3억 들여가지고 카페를 차리는 거랑 똑같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돈 안 드는 연습. 어떻게? 그래서 알바를 먼저 뛰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카페에 취직을 해서 그래서 돈 안 들면서 오히려 돈을 받아가면서 학습을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재현 능력을 갖추는 거야. 어떤 재현 능력? 그 분야에서 진짜 맛있게 커피를 내리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그 맛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재현 능력을 먼저 갖춘 다음에 1, 2, 3단계가 끝나면 그때야 비로소 돈 내고 창업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다 학습시켜주는 게 바로 잡지 필사가 주는 그 힘이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실력을 쌓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니까 단기간에 1, 2개월의 인풋만으로 거의 막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가장 최신의 지식과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재현 능력까지 주는 정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내가 연습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달이 1년보다 훨씬 더 값진 기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가 2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게 잡지 필사다.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대충 쓴 그런 글 갖고 연습을 하실 겁니까? 그럼 실제로 DBR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저랑 같이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 어떤 개념이나 단어, 즉 말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잡지 필사를 하는 이유는 뭐다?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해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했으면 뭐다? 실행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겠죠.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지 이유를 알고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주 운 좋게 내가 호기심이 많은 인간이야. 그래서 호기심만 받쳐준다면 훨씬 더 빠르게 나갈 수 있겠죠. DBR이라고 검색해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아티클이 이렇게 있어요. 눌러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경제 경영 잡지다 보니까 직무별 뭐 경영 전략, 마케팅 세일즈, 인사 조직, 재무 회계, 경영 일반, 리더십, 자기개발, 글로벌 리포트 다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아티클을 찾아 들어가면 돼요. 결제 안 하신 분들도 하루에 한 개씩은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